가상자산 과세가 2년간 유예가 된다. 근데 이게 내용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폭등을 하고 이러면 또 다시 뭐 얘기가 나올 겁니다. 분명 나와요. 자, 여러분들 오늘 꽁송의 코인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드릴 내용은요, 첫 번째는 금리 인상,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 시황이고요, 세 번째는 셀시우스와 USDC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0.75bp를 이제 인상을 했죠. 어제부로 이제 인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인상한 것 치고 비트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조금 더 인플레를 잡고 뭐 하겠다 말은 하는데, 사실 이제 100bp까지도 갈 수 있냐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자의 얘기를 이제 파월이 변론을 했는데, 근데 돼봐야 안다 뭐 또 이런 식으로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던졌죠. 그래서 사실 뭐 100%는 없지만 계속 열어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은 계속 열어두고 있어야 되고, 저번에도 0.75bp는 절대 갈 생각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75bp를 올렸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봐야겠죠. 근데 일단 75bp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부분이라, 그래서 비트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봐야겠죠. 과연 이대로 그대로 쏟을 건지 아니면은 위에 갭을 채우러 갈 건지, 그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가 나빠져도 물가 잡는 게 우선이다. 연말 금리가 3.4% 예상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기준금리가 0.75 인상 초강수고요. 파월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내달도 0.5에서 0.75bp까지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올 성장률이 2.8에서 1.7%로 하향이 됐다. 그리고 블룸버그가 경기 후퇴 확률이 72%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간 유예가 된다. 정부는 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16일 발표를 했죠.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5년 1월로 미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리해서 과세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었죠. 근데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2년 1월 3개월로 미뤄졌고, 이후 23년 1월로 재차 연기된 바가 있죠. 근데 이제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서 제도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미룬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가 마무리가 된 건데, 갑자기 뭐 폭등을 하고 이러면 또 다시 뭐 얘기가 나올 겁니다. 분명 나와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겪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관련주에서 올해 공매도 수익률이 126% 육박을 했다. 그래서 미국 증권시장 내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올해 가상자산 관련주에 대한 공매도 평균 잔고가 약 30억 달러에 육박하고요. 수익률은 126%에 달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고래로 떠오른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의 공매도 잔고 비중은 무려 27.5%에 달했고,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15%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이씨발, 이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돈을 못 따는 거야. 자,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CEO가 BTC 추가 매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CEO가 15일에 이제 비트코인의 추가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 여분의 현금이 있을 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것이고, 우리는 전략을 매수 보유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죠. 마진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소란을 피우고 있다며, 수십억 달러의 대차대조표에서 담보로 잡아야 하는 대출금은 2억 달러에 불과하다면서 얘기를 또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불거진 테더가 지급 준비금 논란으로 투자들을 탈출러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USDT의 유통 공급량이 708억 달러까지 감소를 했고, 10월 이후에 최저치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라 루나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다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까지 커져서 USDT를 달러로 환매한 결과가 풀이된다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USD의 코인 USDC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145만 달러의 이제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가상자산 유튜버인데요. 비트보이 크립토 설립자 벤 암스트롱이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이제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셀시우스는 대출을 상환할 충분한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자금 인출을 중단시켰고 부채 상환을 위한 추가 입금을 이제 요구한다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셀시우스 공개문서 대출 세부 정보의 서류 등을 정리 중에 있다. 셀시우스의 파산 신청 시 추심 활동을 정지되는 사안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시우스가 뱅크런 후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집단 소송 제기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되게 핫한 내용인 것 같아요. 셀시우스 그리고 3AC에 이어 블록파이도 청산 우려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생각보다 상황이 좀 심각하긴 한데 우리가 이게 모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내용을 가져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급락의 뉴욕시 건물 매매권 NFT 가격도 40%가 이제 하락이 됐고 USDC로 이제 변경 고민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정말 급락을 너무 심하게 했고, 그래서 오픈시에 올라온 미국 뉴욕시 오피스 건물 매매권 NFT가 40% 이상 어떻게 보면 하락을 한 거죠. 가격을 조정해 판매를 재개할 것이다. NFT를 계속 ETH로 거래할 시 혹은 USDC로 변경할지 고민 중이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지분 증명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밝힌 바가 있다. 사실 제가 평소에는 루나 내용으로 이제 위주로 가져오다가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과 현재 지금 코인 생태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런 것들 하나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코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 정도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개인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비트게 통해서 제 개인 대회 열고 있는데 1등 상금은 본사 측에서 이제 해갖고 저랑 나온 게 1,500달러였는데 저가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1등은 2,000달러, 그래서 2등, 3등 이렇게 다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인원이 별로 없어서 수익금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현재 상황이 저희가 22명밖에 없죠. 이게 매 주마다 제가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대회가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30명이 나오면은 총 인원들에서 제가 룰렛을 돌릴게요. 제가 룰렛을 돌려서 30만원 한 명 이벤트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40명이 되면 40만원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50명은 50만원 개인 사비 이벤트를 또 할게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상금 이벤트 제외하고도 제가 인원이 비례되는 거에 비례해서 상금 이벤트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뭐 옮기시는 거나 뭐 이제 재가입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상금 이벤트 같은 거 참여해서 같이 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했다가 잘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문의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